고점 대비 지금 30%나 하락했으니까 엄청 싼 가격이다. 지금 사면 안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점 대비는 아직도 10배 이상 높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올해 상반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뜨거웠었는데,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과거 10배 이상 폭등한 주식들이 좀 역사적으로 좀 있었는지, 네. 그리고 그 폭등 후에 네. 결과가 좀 어떻게 되었나요, 혹시? 정말로 그 2차 전지주들의 광풍이라고 그렇죠. 할 정도로까지 엄청나게 올라서 뭐 바닥 대비 뭐 100배 이상 오른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김 작가 TV에 초대를 해주셔서 그럼 과거 어떤 상황이 있었나 이렇게 쭉 자료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도 뭐 우량주들이 수십 배, 100배, 심지어는 뭐 200배 가까이 오른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일일이 이제 다 조사를 해봤는데 공통점이 그 바닥 대비 10배 이상 폭등한 주식들이 그 폭락하지 않은 주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세상을 집어삼키고 주식시장을 집어삼킬 것처럼 올라갔던 종목들도 바닥 대비 뭐 그렇게 올라간 종목들도 결국에는 거의 원위치까지 가격이 내려오는 거를 계속 반복했다.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PDP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12개 종목을 쭉 뽑아 봤습니다. 롯데, 칠성, 현대미포, 조선, OCI 홀딩스, LG생활건강, 삼천리 자전거부터 1998년부터 쭉 이렇게 뽑아 봤었는데 정말로 그 좋은 이런 종목들이죠. 롯데, 칠성, 현대, 미포조선, OCI, LG생활건강, 이런 아모레, 이런 거 다 우량주고, 대형주고, 이런데도, 이런 종목도, 바닥 대비 10배 이상 올랐고, 심지어는 이제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 148배가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고점 대비 또 90%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이제 계속, 반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경험을 이렇게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차트를 좀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칠성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면 이 롯데 칠성도 1998년도 이때는 이게 3,350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지고 2015년에는 무려 29만 9천 원까지 올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닥 대비 무려 89배나 되는 그런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 대비 74%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살짝 반등해서 고점 대비 한 55%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롯데칠성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소비재이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도 바닥 대비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단순 테마주가 아닌데도 이렇게 장기간 오른 종목도 결국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 떨어지고 특히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요, 여기 2002년도에 여기서 1384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2007년도 5년 사이에 20만 4천 원까지 올라서 무려 148배로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148배. 이렇게 우량주가 148배 올랐는데 현재는 한 8만 8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랐다가 저가가 고점 대비 무려 9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지금 살짝 한 30% 정도 다시 반등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런 우량주들도 현대미포조선이 세계 조선업계를 아주 휩쓸었잖아요. 시장 점유율도 어마어마했죠. 그런 대형 우량주들도 세계적인 기업도 결국에는 148배까지 올랐는데 버티지 못하고 꼭지 대비 90%나 떨어졌다. 무려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때는 태양광으로서 유명했던 OCI 홀딩스도 2002년도에는 이게 7,025원이었다가 2011년도에 무려 52만 2천 원까지 올랐어요. 바닥 대비 74배나 올랐죠. 이런 종목도 세계의 그 태양광을 모두 휩쓸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올라갔지만은 결국은 꺾여가지고 지금 96% 고가 대비 96%까지 하락했고 최고가가 52만 2천 원인데 지금 1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 대비 80%가 하락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그 전 세계를 태양광으로 집어삼킬 것 같았던 이런 OCI 홀딩스도 결국은 꺾여서
꺾이니까 거의 원위치로 돌아왔었다. 고점 대비 96%나 떨어졌다. LG생활건강도 2004년에 26,300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 178만 4천 원까지 무려 68배나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 45, 6만 원 선에서 올랐고 고점 대비 지금 77% 하락한 수준인데 이거는 앞으로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20만 원 밑으로 이렇게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삼천리 자전거 있죠? 삼천리 자전거가 2005년도에 410원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적은 그 동전주였다가 2009년에 32,620원까지 올랐습니다. 무려 80배가 올랐죠? 근데 이 종목도 결국은 그 6,100원까지 떨어지면서 지금은 고점 대비 81%를 기록하고 있고 최저가는 고점 대비 91%나 하락했다. 이 삼천리 자전거는 주식 농부로도 유명한 선배님이 이렇게 사서 굉장히 많이 남긴 종목으로도 유명했죠.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반등했지만은 전 최고가를 경신하지 못하고 또다시 떨어졌다. 그래서 무려 고점 대비 91%까지 떨어졌고 지금도 고점 대비 81%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모레 그룹도 보면은 2008년에 5,599원까지 내려갔던 종목이 거기서 시작해갖고 2015년에 21만 4,50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38배 올라갔죠. 그러다가 계속 떨어져갖고 고점 대비 최저가가 작년에 89%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도 고점 대비 85% 수준이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레 그룹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 관련주로 이제 특히 중국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중국 시장을 그렇게 휩쓸었어도 결국은 고점을 찍고 나서 한번 꺾이면은 이렇게 약 90% 고점 대비 90% 정도 하락하는 이런 참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삼에스 같은 경우도 이거는 2009년에 436원이었던 건데 짧은 기간에 2011년에 29,307원까지 67배 급등했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 96%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 91% 수준인 아주 엄청나게 떨어져서 옛날 가격을 전혀 회복 못하고 있죠. 올라서 이제 네이처셀이라고 그 유명한 줄기세포 관련주인데 2013년에 315원이었던 주식이 2018년에 61,680원까지 올라서 무려 196배나 거의 200배가량 올랐죠. 이런 종목이 7,880원까지 하락한 바가 있고 최대 93%까지 고점 대비 하락했죠. 지금도 뭐 고점 대비 87% 이렇게 수준에서 머물고 이 종목이 2021년에 다시 고점을 경신하러 올라갔지만 결국 전고를 넘지 못하고 또 추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카카오 국민주가 2016년에 14,000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 17만 3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5만 원 수준인데 고점 대비 한 73%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도 고점 대비 71% 수준인데 아마 이것도 계속해서 하향 추세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약으로, 검진 시약으로 유명한 그 코로나 검진 시약으로 유명한 시젠도 2018년에 7,790원 수준이었었는데 2020년에 무려 16만 1,938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서 21배 올라갔는데 지금 고점 대비 88%까지 떨어지고 지금도 고점 대비 87% 수준에서 가격을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명한 가상현실, 뭐 NFT, 뭐 이상한 거와 함께 연루가 되면서 위메이드가 6,845원이었죠. 2020년에 바닥이. 그게 2021년에 24만 5,7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고점 대비 88% 떨어지고 현재도 고점 대비 84%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컴투스 홀딩스도 2020년에 13,550원 하던 것이 무려 24만 1,500원까지 18배 올라갔다가 88% 떨어졌고 지금도 87%나 고점 대비 떨어진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볼 때 바닥에서
10배 이상 폭등한 주식은 결코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폭락의 길을 걸었고, 특히 10배 이상 폭등한 주식이 전 신고가를,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한번 꺾이면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은 크게 오른 주식은 그만큼 수익이 나서 좋긴 하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럼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10배 이상 폭등하고 있는 주식이 뭔지랑 그다음에 향후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현재 10배 이상 폭등한 주식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주로 이제 2차 전지, 포스코 관련 이런 주식들이죠. 여기서 보면은 금양 같은 경우에도 128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72배, 바닥 대비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적게 오른 주식이 포스코 홀딩스가 5.7배, 이 정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이처셀을 보셨지만 무려 196배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량주, 대형 우량주인 현대미포조선도 바닥 대비 148배가 올랐어요.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금형이 128배, 에코프로가 172배 이렇게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폭등을 한 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주식들이 이제 지금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의 월봉을 보면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낮은 수준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폭등을 했죠. 2020년이라 그래봐야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5,520원이었다가 19만 4천 원까지 올랐죠. 128배 무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12만 원 수준인데, 이거를 일봉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2022년 초만 해도 이게 보면은 뭐 4천 원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1,520원 이런 저가를 기록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끝없이 우상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7월 이후 포스코 관련주들과 같이 슈팅이 나오면서 19만 4천 원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그래서 바닥 대비 128배가 무려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닥 대비 10배 이상 폭등한 주식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7월 26일 날 19만 4천 원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원래 6월 달에만 해도 한 5만 원, 6만 원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19만 4천 원까지 한 3배 정도 올랐죠. 이렇게 쭉 오르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오르다가 7월 26일 날을 기점으로 19만 4천 원 찍고 고점을 28% 찍고 저가를 무려 16% 해서 하루 변동폭이 44%나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간신히 플러스 0.86%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날은 하한가에 가까운 저가가 마이너스 28%, 그리고 종가가 11만 8천 원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쭉쭉쭉 내려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반등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또 내려오다 반등하고 내려오다 반등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5만 원, 6만 원이었으면은 그나마 적정 수준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뒤에 여기 7월 5일 날부터 세력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띄워가지고 여기서부터 2배 이상 오른 다음에, 여기서부터 2배 이상 오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고가를 무려 28%나 찍으면서 갭상승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내려왔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캔들 볼륨 차트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많이 있는 거는 이 캔들 볼륨 차트는 굉장히 봉이 크죠. 그래서 이 후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반등을 했지만 전고를 넘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또 하다가 다시 전고를 넘지 못하고 또 흘러내리고, 또 하락했다가 전고를 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거를 반복하면서 소위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내려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전고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때 발생한 거래량의 2배 정도가 들어와야 거래량이 발생해야 이거를 전국 돌파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뒤에 거래량이 이거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고 점점 이렇게 적어지고 있다. 이런 거는 왜 이러냐? 이 사람들이 이때는 거의 광신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게 계속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게 좀 뭔가 이상하네. 이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쫓아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올라가는데 한계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량이 붙으면서 내려왔다가 이 세력은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여기서 다 팔고 이 위에서 공매도를 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내려왔을 때 쇼커버를 해서 다시 사서 상환을 하고 또 가격을 올렸습니다. 가격을 올리고 여기서 또 팔아먹고 공매도 치고 또 여기 내려서 공매도를 쇼커버하고 또 다시 가격을 올려서 팔아먹고 또 공매도 치고 가격을 올려서 팔아먹고 공매도 치고 이렇게 오르내리를 계속 무한반복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결국은 25,000원 아니면 그 이하 수준으로 이렇게 회귀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기존 진입하신 분들은 신용 물량을 일단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버틸려면 본인이 정한 손절 라인이 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미 여기 지지라고 할 수 있는 13만 원대가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오늘 좀 반등을 했는데 이거는 그 세력이 다시 끌어올려서 공매도를 치기 위한 작업이다. 개인들은 이렇게 주가를 암만 개인들이 몇만 명이 모인다 그래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세력들이 이 주가를 갖고 오르내리 하면서 위에 공매도 쳐서 먹고 사서 먹고 공매도 쳐서 먹고 사서 먹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종목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보면 월봉을 보면 이 종목 자체가 진짜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죠. 2020년만 해도 10,000원 미만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153만 9천 원까지 올라갔네요. 무려 172배나 올라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봉을 보면 너무 아득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난 6월부터 세력이 여기서부터 올리기 시작했죠. 6월 7일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여기 60만 원 선이었는데 이걸 2배 이상 올리면서 여기서 갭상승 장대음봉을 일으키면서 이 꼭지에서 다 팔고 공매도 치고 똑같습니다. 패턴이. 그리고 내려왔다가 또 올려서 공매도 치고 또 내려서 그 쇼커버하고 팔고 이러면서 이 고점이 육안으로 봐도 점점점 낮아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코프로도 바닥 대비 무려 172배나 올랐는데 역사적 아까 살펴봤지만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거의 고점 대비 그 87% 내려왔다. 심지어는 90% 이상까지 내려온 종목도 있다. 우리가 그걸 볼 때 지금 여기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고점 대비 지금 30%나 하락했으니까 엄청 싼 가격이다. 이제 30%나 싸니까 지금 사면 안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여기서 잘못 진입하면 이 종목이 고점 대비 30%가 높지만 저점 대비는 아직도 10배 이상 높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감정적으로 고점 대비 이 2차 전지 그 에코 프로가 400만 원 간다는데 800만 원 간다는데 이게 지금 들어가면 얼마나 싸게 사느냐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거를 다 속여도 거래량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주 주식 이렇게 정설인데
이 모든 거를 다 속여도 거래량, 이 고점에서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가격이 꺾였기 때문에 암만 가격을 올리려도 이 물량을 다 누군가는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유통업이잖아요. 유통업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산 가격보다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으로 뭔가를 사줄 수 있어야지 예, 가능하죠. 우리가 뭐 에코프로에 가서 공장에서 일할 것도 아니고, 에코프로 주식을 뭐 어떻게 가공할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주식을 사다가 남한테 파는 건데, 나보다 점점 높게 가격을 더 쳐주면서 살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사람이 없다. 이러면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에코프로를 130만 원 여기서 샀다. 이러면 지금 살려면 손절을 하든지 누가 130만 원 이상의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점점 줄어들다. 줄어들고 있구나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주식은 다른 게 아니고 유통업이다. 폭탄 돌리기다. 이 폭탄 돌리기에 내가 이 고점에서 진입하면 안 되겠다. 이 주식도 에코프로도 여기 저점에서 진입하신 분은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우리 개미들의 특징이 여기서 조금 남고 팔고 이러다가 이제 끝에 가서 큰 금액이 왕창 들어가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물려갖고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이 주가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 그야말로 제가 옛날에 찾던 것처럼 깡통차게 되고 이런 상황이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만 뭐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거래량만은 속일 수 없거든요. 실제로 거래된 그 물량만은 속일 수가 없는데 그 거래량을 이기면서 이 에코프로가 과연 신고가를 넘어갈 수 있느냐? 저는 뭐 그렇게 넘어갈 확률은 20%도 안 되고 오히려 이 점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70~80%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코프로 BM도 보면은 월봉을 보면 이 주식 자체도 2020년에 12,335원 이렇게 얕은 주식이 10,000원 정도 수준이 58만 4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엄청나죠? 이런 주식이 이제 이 고점을 찍고 긴 꼬리, 고점에서 긴 꼬리. 그 주식 차트를 좀 보는 사람은 이 고점에서의 긴 꼬리. 이 전에는 이렇게 긴 꼬리가 안 생겼어요. 차트 보시면 올라오는 과정에 이렇게 긴 꼬리가 안 생겼는데 이때는 이렇게 긴 꼬리가 생겼습니다. 고점에서의 긴 꼬리라는 거는 이 꼬리가 무려 27%에 달합니다. 27%에 달해요. 그래서 이렇게 긴 꼬리가 생겼다는 거는 세력이 이제 나 이거 판다 하고 선언하는 거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거를 이 낭만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뭐 아직도 고점 대비 58만 4천 원 하던 게 31만 8천 원 하니까 고점 대비 엄청 떨어졌구나. 거의 뭐 한 40% 이상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미 지지가 무너졌죠. 이미 지지가 40만 원, 35만 원이 무너져서 지금 30만 원도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 대비 떨어졌다고 여기서 싸다고 진입하면은 안 된다. 잘못하면은 이게 20만 원, 10만 원까지 갈 상황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주식이라는 건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낭만적으로, 감성적으로, 고점 대비 이렇게 했으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공매도 세력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2020년에 4,890원밖에 안 하던 것이 24만 2,500원까지 월봉을 보면 엄청나게 수직 상승했죠. 무려 바닥 대비 50%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 한 35%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코스모 신소재는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 먼저 지지가 무너졌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지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17만 원 선에서 받치고 있다가 이미 지지가 여기 무너져서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반등하기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 캔들 볼륨 차트로 보건데 이때 그 하락하면서 발생한 거래량이 300만 주나 되는데 이때 이 많은 거래량을 이기면서 재반등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랭코 차트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미 이렇게 추세가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싸졌다고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된다. 좀 전에 있던 금양도 한번 랭코 차트로 보겠습니다. 랭코 차트라는 것은 추세를 나타내주는 아주 좋은 일본에서 개발된 차트인데, 이게 빨간 벽돌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 추세가 상승 추세일 때 생긴 거고, 파란 벽돌은 추세가 하락일 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하다가 여기서 쌍봉을 만든 후에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죠. 추세가 이미 꺾였다는 거거든요. 금양도 꺾였고, 에코프로도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 추세가 다시 꺾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더 많이 꺾였죠. 그래서 이미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꺾였고,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꺾였으면서 지지가, 여기에 있는 이 받치고 있었던 지지가 다 무너진 상황이다. 그래서 이 지지를 다시 뚫고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앞으로 지금 잘못 진입하면 75,000원 이렇게 수직 하락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3,988원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런 게 94,600원까지 올해 3월 달에 올라갔죠. 무려 24배 올랐어요. 24배 올라고 지금은 거의 반토막 난 상황인데, 이 코스모 화학은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94년, 지금은 뭐 4만 원 얼마 하지만, 이 연봉을 보면, 옛날에 94년도에 1,100만 원까지 올라간 기록이 있어요. 그때 94년도에. 엄청나죠? 지금 94년도에 1,100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뭐 4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94년도에 28만 6천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신기록을 깨려다 못 깨고 다시 내려오죠. 이렇게 이제 이 종목, 두 종목은 특히 과거에 급등한 그런 여력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지난 4월 10일 날 고점을 찍고 긴 꼬리를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면서 이 종목도 지지가 무너진 거고, 캔들 볼륨 차트로 보고인데, 여기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올라갔다가 이 고점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다시 다 팔아먹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지까지 무너졌고, 랭코 차트로 보겠습니다. 랭코 차트로 보면 이렇게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면서 추세가 다시 반등을 하는 거였지만 전고를 뚫지 못하고 계속 내려오면서 지지마저 무너진 상황이다. 코스모 화학은.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지금 이 지지가 무너진 상황에서 오늘 목요일인데 살짝 반등하는 것 같지만 무너진 지지가 저항이 돼서 그 위로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4만 원이 붕괴되면서 3만 원, 2만 원으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 이 종목도 바닥 대비 24배나 올랐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되면은 계속 하락하면서 2만 원, 만 원을 향해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최악의 경우도 상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NF도 얼마나 꾸준하게 올라갔습니까? 근데 이 LNF도 2020년에 12,656원이었던 것이 무려 34만 9,500원까지 28배 올랐어요. 28배 올랐다가 지금은 한 35% 내지 40%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여기에서 지지가 무너진 상태고, 캔들 볼륨 차트로 보더라도 이렇게 내려올 때 엄청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여기를 뚫고 이때 710만 주, 7월 26일 날 710만 주나 거래됐어요. 이때 거래량을 뚫으면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도 랭코 차트로 보면 이미 상승 추세에서 꺾여가지고 빨간 벽돌을 다시 쌓고 올라가지만 전고를 뚫지 못하고 또 내려왔다가 다시 재반등을 7월에 모색했지만은 전고를 또 뚫지 못하고 또 내려오면서 지지가 무너진 상황이다. 이 22만 5천 원 밑에서 파란 벽돌 추세, 하향 추세가 계속되는 파란 벽돌이 8일 날 쌓았고 오늘 반등을 했어도 빨간 벽돌을 만들지 못했다. 그런 거는 컴퓨터가 AI가 이게 추세가 반전했다. 이렇게 읽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반등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려 6.8%나 반등했죠. 오늘 6.8%나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 벽돌 추세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건대 이 종목도 결국은 20만 원, 17만 5천 원을 향해서 가고 만약에 17만 5천 원이 무너지면 바로 15만 원, 12만 5천 원, 10만 원을 향해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얼마나 무거운 종목입니까? 우량주고. 이 종목의 월봉을 보면은 2020년에 8,640원. 여기까지 내려갔던 종목이 지금 96,700원까지, 94,700원까지 갔으니까 무려 바닥 대비 11배나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금 그나마 이게 가장 세게 버티는 종목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다른 종목은 대개 30, 40% 이렇게 하락했는데, 이거는 고점 대비 지금 한 9%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역사적 신고가인 96,700원을 돌파한다면 그나마 다시 포스코 관련주들이 재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돌파하지 못하고 주저앉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캔들 볼륨 차트로 보더라도 이때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쓸 때 된 거래량이 무려 2,400만 주나 된다. 오늘도 약 1% 정도 상승을 했죠. 긴 꼬리 달고 다시 상승했지만 강하게 올라가지 못한 거는 거래량이 7월 26일에는 2,400만 주였는데 오늘은 600만 주밖에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고 이거를 뚫고 넘어가면 그나마 포스코 관련주들은 좀 반등할 여지도 있다. 그렇게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는지 우리가 봉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전고를 뚫지 못하면 이 종목도 8만 원, 7만 원, 6만 원을 향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고점 대비 10% 미만으로 떨어진 거는 이 종목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뭐 172배, 128배 이렇게 막 올랐는데 이 종목은 고점 대비 11배밖에 오르질 않아가지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2020년에 2,050원 하던 종목이 지금 47,000원을 지난 7월에 기록했죠. 그리고 지금 한 40%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 종목도 이렇게 고점을 할 때 긴 꼬리를 달았죠. 엄청난 긴 꼬리. 그 꼬리가 무려 21%나 다르는 긴 꼬리를 했고 이때 거래량이 엄청 났습니다. 3,600만 주예요. 그 뒤에 거래량이 줄면서 계속 내려오고 지지인 3만 원도 붕괴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캔들 볼륨 차트를 보면 이때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했죠. 3,600만 주나 되는 거래량인데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거래량 없이 고점에서 흘러내리면서 더 올라가려면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달겨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랭커 차트를 보더라도 이미 추세가 완전히 하락 추세로 반전해서 계속 오늘 이 포스코 엠텍은 무려 2.4%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파란 벽돌이 빨간 벽돌로 전환되지가 않았어요. 그런 거로 보면 AI가 얘는 아직 추세가 전환됐다. 이렇게 판단을 안 한 거죠. 계속 파란 벽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봉 차트로 보건대 이 종목도 지지가 3만 원이 이미 무너졌고 2만 5천 원이 무너지면 2만 원, 1만 5천 원, 만 원 순으로 다른 모든 급등주가 그랬듯이 그런 현상을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안타까우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3배나 바닥 대비해서 폭등을 했다가 지금 전에 폭락한 주식들의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DX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DX도 월봉을 보면 이게 지난 2020년에 2,900원이었던 바닥에서 45,400원까지 무려 16배 올랐죠. 막 수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고점에서 아주 긴 꼬리를 달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고점에서 3,100만 주나 되는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상한가에 가까운 29%까지 올라갔다가 28% 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고점 도치라는 거는 추세 전환을 완전히 알리는 그런 그 차트상의 그런 신호거든요. 세력이 완전히 털고 추세가 전환된다. 이런 거를 차트가 알려주는 거죠. 거래량도 이날 무려 3,100만 주나 거래됐죠. 그 후에 거래량이 없으면서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 캔들 볼륨 차트로 보더라도 이때 거래량 고점 거래량 이후 계속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전고를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랭코 차트를 보더라도 고점이 이렇게 낮춰지면서 추세가 꺾였고, 만약에 이 밑에 7월 27일 날 저가인 27,150원을 만약에 하향 돌파하면 여기는 뭐 그대로 25,000원, 20,000원, 15,000원 이런 순으로 쭉 내려갈 수밖에 없는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너무나 저도 말씀드리면서 그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스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스틸도 이 종목이 굉장히 그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7월 달에 7월 26일 날 마지막 불꽃을 태우면서 긴 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왔죠. 거래량도 무려 550만 주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7,950원에서 최고가가 10만 3,700원까지 13배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 무려 40% 이상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고점에 엄청난 거래량을 세력이 털고, 캔들볼륨 차트를 보면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세력이 다 털었죠. 털고 나서 내려오면서 공매도 치고, 또 여기서 쇼커버를 하고, 또 올려서 여기서 공매도 치고, 또 내리고, 뭐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랭코 차트를 보더라도 이미 고점에서 꺾여가지고 계속 파란 벽돌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는 그 굉장히 그 추세가 다시 반전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 종목은 유난히 약해서 오늘 상승하지 못하고 0.35%나 하락했네요. 그러니까 파란 벽돌이 더 빨간 벽돌로 변하지 않고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 이 포스코 홀딩스도 그 2020년에 13만 3천 원이었던 주식이 2023년에 76만 4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결국 7월 26일 날 긴 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7월 26일 날이 아주 악몽과 같은 날입니다. 엄청난 거래량 1160만 주나 이 70만 원이 넘었던 주식이 1160만 주나 거래되면서 이렇게 갭상승 장대 음봉을 만들고 있다. 고점에서의 갭상승 장대 음봉이라는 거는 세력이 나 이제 완전히 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물량을 털은 거고, 캔들 볼륨 차트로 보건데 이때 이 엄청난 거래량을 이기지 못하고 그 뒤에 다시 반등을 모색해도 이때 거래량을 이기지 못하니까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다.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내려올 수밖에 없고, 랭코 차트로 보건데 랭코 차트도 반등하는 것 같지만 전고를 돌파하지 못하고 또 꺾이고, 반등하는 것 같지만 전고를 돌파하지 못하고 또 꺾이면서 지지까지 여기 무너진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그 고점 대비 지금 한 20-30% 하락했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 바닥 대비 5.7배밖에 오르질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거는 덜 하락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그 연봉을 보면 이 종목은 2007년에 76만 5천 원까지 갔다가 다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종목도 76만 5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 13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결국은 전고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꺾인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고점에서 한번 이렇게 잘못 물리면
굉장히 10년 이상이 돼도 전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고점 진입을 조심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바닥에서 사신 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익을 실현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 7월 달부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뭐 얼마 더 간다. 앞으로 이제 시작이다. 그때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여지껏 상승한 거는 상승한 것도 아니다. 앞으로도 10배는 더 간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렇지는 못하고 다시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지금 이렇게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 포스코 홀딩스도 좀 전에 랭코 차트와 보셨다시피 랭코 차트에서 이렇게 추세 반전이 컴퓨터가 완전히 추세 반전했다. AI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2020년에 39,974원 했던 종목이 69만 4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결국 고점에서 이인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려 600만 주나 거래되면서 긴 꼬리를 12%나 달고 내려왔고 그 뒤에 거래량 없이 이렇게 슬슬 흘러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캔들 볼륨 차트를 보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 적은 거래량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조금 올라가면 또 매물이 나오고 올라가면 매물이 나오고 올라가면 매물이 나오고 그리고 올라가면 또 세력이 공매도 치고 올라가면 세력이 공매도 치고 그래서 뼈골까지 발라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결코 그 방심을 하면 안 되고 이 랭코 차트로 보건대 컴퓨터가 이미 추세가 하락됐다. 반등하다가 또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AI가 하는 거죠. 오늘 이 종목도 포스코 퓨처스도 이게 무려 오늘 3.4%나 올랐죠. 그런데도 전혀 빨간 벽돌이 쌓이지가 않았어요. 추세가 반전됐다고 판단하지를 않은 겁니다. 포스코 DX도 7.9%나 올랐는데도 빨간 벽돌이 안 쌓였죠. 컴퓨터는 아직 그 추세 반전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포스코 퓨처스도 마찬가지다.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이 종목도 앞으로 결국은 그 지지가 이미 45만 원, 50만 원이 무너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30만 원, 20만 원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두 12개의 종목을 봤는데 이런 종목들이 보면은 고점 대비 평균 한 지금 38%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보면. 근데 앞으로 그 역사가 반복된다고 지금 가격에서 싸다고 사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앞으로도 7, 80%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역사적 경운으로 보면. 그래서 금연 같은 경우가 최고가가 19만 4천 원인데 과거 평균 하락률까지 하락할 때는 2만 5천 원 수준까지 하락합니다. 근데 그것도 2만 5천 원도 2020년에 바닥이 1,520원을 감안하면 그것도 10배 이상 오른 가격이에요. 지금 현재 금양이 한 12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7, 80% 이상 추가 하락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낙폭과대됐다고 이렇게 사면 안 되고 특히 전고를 재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말씀은 이제 2차 전지에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신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은 지금 신규 매수하기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고, 그다음에 가지신 분들은 수익이 낮다면 좀 어느 정도 익절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바닥부터나 중간에서 사신 분이면은 빨리 익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미실현 이익은 안개와 같다 그래서 뭐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익권에 있으신 분은 다행으로 빨리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